네, 여러분 맛있는 오찬 되셨나요? 네, 맛있으셨죠? 굉장히 푸짐하고 또 아주 맛있는 오찬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밖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는요, 4명의 멘토들을 만나봤습니다. 변결의 아르헨티나 문화부 차관보님, 그리고 주신기 노바코넥스 사장님, 또 최상민 ESD 사장님, 그리고 이준석 코린치아스 경기 분석관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직접 질의응답을 가져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니만큼 끝까지 많은 호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외교부 임기모 중남미 국장님이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국장님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교부 중남미국에서 근무하는 임기모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만나니까 저도 훨씬 생기가 도는 것 같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 인재들이 중남미 진출하는 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세미나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세미나를 할 때는요, 특별히 홍보도 하지 않고 비교적 조용히 행사를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시고 싶은 분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단히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런 행사를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그러면은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진도 찍으셔가지고 SNS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남미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은 중남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의 대륙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억 명의 인구가 있고 6조 달러의 GDP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중남미는 우리의 거대 시장으로서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주요 협력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의 투자 규모는 약 460억 불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5배 이상 크게 성장하였고 진출 분야도 자원개발, 건설, 제조, 서비스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 발전 모델을 자국의 국가 발전 과정에서 크게 참고하고 있고 우리로부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남미의 미래를 형성해 나갈 젊은 세대들은 K-팝과 태권도 등 K-컬처를 즐기면서 한국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남미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남미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년 세대 여러분, 윤병세 외교장관께서도 그저께 개회사에서 강조하셨듯이 창의력과 상상력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바로 여러분이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한중남미 미래협력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특별히 초청된 4분의 멘토들께서 생생한 성공 경험담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세미나에서도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제도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자에 맞는 진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K-MOVE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중남미 진출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한중남미 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외교부 출신의 대사님들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실 그런 단체입니다. 중남미 관련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브라질의 대문호 파울루 꾸엘로는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이의 가슴은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 Ningún corazón jamás sufrió cuando fue en busca de sus sueños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여러분들이 중남미 진출을 향한 꿈을 찾아 나서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하는 마음으로 임기모 중남미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그야말로 how to, 어떻게 우리가 중남미에 가서 우리의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인턴 파견 설명회를 하고요. 이어서 워킹 홀리데이, 그 이어서는 K-MOVE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미 뭐 꿈을 차근차근 쌓아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아직 아무런 계획은 없지만 중남미에 그냥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인턴 파견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중남미에 가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고 실질적인 정보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도움 말씀에는 외교부 중남미 협력과 백민지 사무관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중남미 협력과의 인턴 파견 담당자 백민지 사무관입니다. 사람이 많이 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 설명회는 30분 정도 인턴 파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20분은 Q&A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Q&A 세션 아주 길게 잡아놨으니까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는 봤어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라오고 또 외교부 공지사항에도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좀 겁이 많이 났었어요. 제가 그때는 학부생 시절이었으니까 중남미 지역기구, 국제기구, 외국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좋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중남미 국제기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제 도와주는 건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원을 못했던 게 정보도 많이 없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프로그램 지원에 단념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오늘 설명회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프로그램은 목적은 차세대 중남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중남미 관련 국제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매년 한 13개 정도 기구에 이제 인턴을 보내는데요. 그중 2개, 악토랑 FGB 같은 경우 브라질에 있고요. 나머지 10개 기구가 이제 중남미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미주 기구가 유일하게 미국에 있는 기구예요. 이 각각의 기구에 대한 설명은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요. 현재까지 150명의 인턴 학생들이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기구별로 이 150명을 나눠보면 에클락, OAS가 유독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요. 원래는 보통 이제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명의 인턴을 보통 보내는데 이 두 기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반기별로 2명씩 매년 4명의 인턴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인턴을 보내는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악토입니다. 이건 아마존 협력 조약 기구인데요. 브라질에 있고 아마존 유역 8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악토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마존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 그리고 이 아마존을 어떻게 잘 개발해가지고 경제 발전에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입니다. 다음으로 알라디, 라틴 아메리카 통합기구인데요. 이건 우루과이에 있는 기구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통합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기구들 중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공동시장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구입니다. 다음으로 카프, 라틴 아메리카 개발은행인데요. 안데스 공동체 5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거는 안데스 지역 그 태평양에 있는 안데스 산맥 그 유역 국가들의 개발을 위해 가지고 이제 차관을 제공한다거나 개발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미 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에 있는 기구입니다. 이거는 중미 지역에 있는 사법재판소로 중미 통합체제, 시카 회원국들의 통합을 위한 이 법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또 뭐 국경 분쟁 같은 그런 회원국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클락인데요. 이건 세팔이라고도 해요. UN 중남미 경제위원회. 이 기구 같은 경우에는 UN 산하기관으로 중남미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영내 국가 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GB,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인데요. 이 기구는 아니고 이건 싱크탱크예요. 브라질에 있는 유명한. 그래서 이제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해 가지고 여러 연구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는 기구일 것 같아요. 국제노동기구는 이제 중남미 지역본부 전 세계에 한 4개 정도 이제 대륙에 걸쳐서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중남미 지역본부가 페루에 있어요. 그래서 중남미 지역의 노동조건 개선, 뭐 노동의 질 개선, 여성교육 등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주기구입니다. 이건 특이하게 중남미 지역기구인데도 미국에 있는 기구예요. 알 수 있듯이 중남미 33개국에 더해서 캐나다, 미국 이렇게 해서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걸친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OAE인데요. 이베로 아메리카 국가기구라고 적어놨는데 정확한 명칭은 교육, 과학, 문화를 위한 이베로 아메리카 국가기구예요. 이 OAE는 이베로 아메리카 공동체의 산하기관으로서 중남미 지역 여러 군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턴을 파견하는 사무소는 파라과이랑 온두라스 2개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남미 지역의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또 이 분야에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남미 에너지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에콰도르에 있는 기구고요. 중남미 지역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 에너지 가치 환경을 이제 보존하면서도 어떤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라티노 라틴 아메리카 의회인데요. 이건 파나마에 있고 이 회원국들 총 23개국 회원국에서 국회의원들이 각각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중남미 경제 및 사회 발전 도모, 영내 인권 보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카, 중미 통합체제입니다. 이건 엘살바도르의 사무국이 소재하고 있는데요. 중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통합을 추진하고 지역 통합을 위해 자문 및 행정적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기구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 인턴 선발 및 파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턴 선발은 1년에 2번 이루어져요. 이게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상반기 파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8월까지 근무를 하고요. 이 근무를 하기 한 4개월 전에 공고가 납니다. 공고가 나고 한 달 정도의 서류 지원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서류 전형 합격을 거쳐서 필기 시험을 치고 면접 시험을 치고 이제 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요. 4월에 보통 공고가 나가지고 5월 달에 선발 과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제 최근 2016년 하반기에 파견될 인턴들이 이제 얼마 전에 선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서류 전형은 저희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격 조건들이 필요해요. 특별한 건 아니고 대학교 3, 4학년 대학원생이어야 하고요. 적정한 어학 능력을 갖춰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필요한 서류들은 좀 많은데요. 국문, 영문으로 지원서를 한 부씩 써주셔야 하고요. 영문으로 이력서도 써주셔야 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교수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필기시험 같은 이 서류 전형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필기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필기시험은 객관식, 단답형, 번역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중남미 지역 그리고 중남미 지역기구들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 하반기 선발에 사용되었던 필기시험 문제를 하나 예시로 가져왔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쿠바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 탈쿠바인들이 중미 지역 국가 B국을 거쳐서 A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A국이 우리나라로 쿠바인들을 못 들여보내겠다 해서 B국의 쿠바인들이 계속 발목이 붙잡히면서 좀 부정적인,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좀 악화되었던 그 사례를 발췌를 했고요. 혹시 정답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웠는지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사실 많이 답을 맞춰주지는 못하셨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였고 진짜 시험은 이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필기시험에서 최종 선발 인원의 약 2배수 정도를 선발을 해요. 이제 면접에서 보통 한 기구당 한 명을 보내게 되니까 경쟁률은 2대1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면접 시험이 이제 마지막 관문으로 있습니다. 언어 능력, 이제 스페인어, 영어, 그리고 전문 지식, 중남미 지역기구에 대한 이 친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기구에서 어떤 일을 할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 시험까지 다 보고 나면 이제 인턴 파견 최종 후보자로 선발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지금 이 단계는 외교부가 선발한 최종 후보자로 선발된 상태예요. 이제 우리가 선발한 이 인턴을 외국 기구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구 측에서 이 인턴 수락을 최종 결정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기구 측에서 우리가 추천한 후보자를 최종 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진짜로 인턴으로 가게 되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출국 전에 그래서 항공권 구매, 해외 보험 가입, 비자 발급 등 이런 절차를 거치시고요. 저희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인턴 근무를 해야 하는지, 해외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팁 같은 걸 제공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또 중남미 위험한 지역에서 어떻게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 행동을 해야 할지 해외 안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턴을 가시는 거겠죠. 이제 출국을 하시고 이제 지역기구에서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인턴으로 파견이 되면 왕복 항공료와 월 체재비를 지원합니다. 이거 왕복 항공료 같은 경우 중남미 지역은 3,400불을 주고요. 월 체재비는 1,250불을 줍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주 중남미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인턴 활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턴에 다녀오신 분들을 인턴 활동 보고서에서 조금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안 받고 몰래 가져와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이 발표가 끝나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작년 상반기에 에클락에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에클락은 총 3개의 부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제통상통합국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주요 업무는 여러 세미나 참석 지원, 그리고 에클락에서 발간하는 책 발간하는 데 조사를 하고 돕고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ILO 중남미 지역본부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아동노동 근절부서에서 일을 하셨어요. 이제 ILO에서 하고 있는 워크숍 준비, 참여, 국제 아동 노동 근절의 날을 준비하고 남남 협력 회의를 준비하는 등의 인턴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말주변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좀 딱딱한 설명이다 보니까 좀 지루하시기도 할 것 같아서 제가 스페셜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요. 작년에 OEI 인턴을 다녀오신 신예슬 씨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15년 상반기에 OEI에서 근무를 했던 신예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몰랐는데 정말 많이 떨리네요. 저는 현재 소속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석과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인턴 전반적인 거는 백민지 사무관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턴 파견자의 입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인턴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원했던 순간부터 떠올려 보면 처음부터 OEI를 지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다른 일지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원율이 높았던 그 일지망에서는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왜 미끄러졌을까 자가 진단을 조금 해봤는데요. 크게 2가지 원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기 시험에서 제가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벼락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인턴에 파견된 다른 분들을 보면 중남미 관련된 학회도 꾸리고 스터디도 하는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많이 해 오셨어요. 저는 이제 시험 대비로 좀 벼락치기를 한 게 미끄러진 원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또 2번째로는 면접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셋발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구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나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잘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면접과 이런 필기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언어 실력을 큰 기본으로 해서 그 인턴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장기적으로 또 꾸준하게 해왔는지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에 따른 구체적인 노력도 보여주셔야 하겠죠.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OA 파라과이에 가게 되었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행복하고 또 뜻깊은 6개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6개월간 어떠한 활동을 했고 또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A 인턴으로서의 업무는 이렇게 표로 제가 정리해놨는데요. OA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과학, 문화 기구인데요. 인턴들이 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교육 관련 기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애정했던 몇 가지 프로젝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줄에 있는 벤타니아스 우니카스, 유일한 창이라는 뜻을 가진 프로젝트명인데요. 이건 과거에 이제 EU와 OEI의 협력 사업으로서 과거에 유럽 지역에 이민을 갔다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다시 파라과이로 역이민을 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이러면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그 신청자들의 경제, 사회 상황을 진단하여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지원 자체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파라과이에 재정착을 할 때 구직 활동이라던가 이런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턴으로서 저는 처음에 인터뷰 과정부터 마지막으로 수혜하는 최종 단계까지 매 순간마다 이제 투입이 돼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것이 또 OA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인턴이 최대한 크고 작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끌고 다녀 주셨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좋은 국장님과 인턴 담당자분들 덕분에 많은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루세스파라 브랜드라고 배움을 위한 빛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파라과이를 가기 전에 이 관련 홍보 동영상을 보고 좀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골자는 파라과이의 원주민 지역의 태양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 시설 등 이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중남미에만 6만 6천여 개, 그리고 파라과이에만 160여 개의 교회 전기 시설이 제대로 없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 시설이라던가 교육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장 이 루세스파라 브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수혜학교이자 원주민학교에 제가 직접 출장을 갔었거든요. 그 전년도에 구축했던 그런 인프라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따지고 보면 모니터링을 위한 출장이었죠. 그래서 학교 사진이고요. 거기 원주민 아이들과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파라과이의 제2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원주민의 어가 있어요. 그게 과라니어인데 저는 과라니어를 배우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서 OA에 왔다는 것을 정말 너무 행복하게 여겼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삐까번쩍한 그런 건물이나 그런 데서 근무하는 건 아니었지만 실제 몸소 또 이게 OA가 파라과이에 있는 게 지역사무소지 본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몸소 그 현장에 나가서 중남미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교육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몸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뿌듯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방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캐디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은 현재가 아니죠. 작년까지 총 3개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와서 파라과이와 한국이 어느 부분에서 교육개발 협력을 이제 진행할 수 있을까 이제 연구를 하셨고, 두 번째 연도에는 2014년도에는 파라과이는 교사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낮구나 해서 교원 양성에 초점을 두기로 연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2015년에 최종적으로 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좋을까 그런 연구를 진행하셨거든요. 이 과정에서 OA가 캐디와 파라과이 각 정부 부처와의 이제 효율적인 회의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또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저 역시도 OA의 일원으로서 한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통번역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파라과이 지역 사무소의 국장님께서 한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서 저에게 좋은 경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왼쪽에 사진을 보면 사진의 질이 다 좋지 않은데 파라과이 교육부 장관님과 또 캐디 측의 회의 같은 걸 들어가서 제가 통역을 맡았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생각만 해도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두려웠는데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이었던 통번역을 떠나서 이제 교육개발 협력 분야에서 한국과 중남미 그리고 한국과 파라과이가 어느 부분에서 협력 관계를 이제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좀 기타 부분인데요. OA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본부에서 내려오셨어요. 파라과이를 방문하셨는데 제 왼쪽에 계신 분이 국장님이세요. 근데 국장님께서 인턴에게 많은 경험을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하셔서 저한테 사무총장님께 드릴 선물을 좀 준비해 보는 게 어떻냐 해서 비루하지만 저 오른쪽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사무총장님의 성함을 한국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액자를 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창피하지만 사무총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나름 민간 사절단의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해서 뿌듯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업무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업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모든 분들께서 파라과이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니까 좀 전반적으로 중남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살아야 되죠. 거주지는 걱정을 또 안 하셔도 되는 게 통상적으로 전임 인턴들이 사용했던 집에서 거주를 하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대 인턴부터 사용했던 저 집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아주 살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집이 아니었다면 파라과이 생활이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정도로 또 파라과이 가족들과 또 다른 외국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외롭지 않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만 첫날부터 집에서 도마뱀이 출현하고 매일 아침마다 눈곱 떼기 전부터 거미줄부터 떼야 하는 생활이 거듭했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도마뱀은 우리 친구다라고 네, 좀 자연 친화적인 저로 변해서 올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3월에서 8월까지 파견이 되었지만 남반구기 때문에 당연히 겨울이에요. 열대 기후니까 얼마나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냐 했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 집 자체가 중남미는 여름을 잘 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추워도 이 뼛속까지 깊게 춥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원도 안 하신 여러분들이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기장판은 꼭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음식은 특히 남미이다 보니까 인구보다 소가 2배나 많다고 하잖아요. 소고기 많이 먹고 지금 열심히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저렴하고 저는 모든 거식 중에서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또 여기 외교부 관계자분들 계시지만 더 여행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체재비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했고 또 파라과이는 물가가 비교적 다른 국가들보다 또 저렴하기 때문에 전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서 여행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사진은 따로 첨부하지 않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마나 산타를 이용해서 4월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다녀왔어요. 사실 5박 6일을 계획했는데 아르헨티나 그때 파업이 많아서 비행기 파업이 갑자기 결정돼서 4박 5일로 다녀왔고요. 그거는 알라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인턴 동기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파라과이 독립기념일 계기로 4박 5일 동안 리우데자네이루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7월에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문했을 때 파라과이가 대대적으로 국경일로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가 비어서 이과수 폭포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OA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여행이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무슨 행사가 있거나 국경일이 있으면 앞뒤로 하루 이틀을 빼줘가지고 여행도 잘 다녀오고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많이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가수 폭포에 갔었던 때가 7월인데 거기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랬는데 내가 맡고 있는 게 폭풍우인지 아니면은 폭포인지 모르겠지만 열도 많이 나고 그랬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인턴이 끝나고서는 올라데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인턴 동기와 쿠바에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과의 수교 정상화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문물이 들어오기 전에 쿠바를 경험하고 싶어서 좀 경제적으로 무리하게 다녀왔지만 전혀 후회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에게 있어서도 제 인생의 첫 인턴이고 첫 직장 생활이고 게다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중남미 국가에서 그런 중남미 문화 속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늘 이견이 존재했고 언어적, 문화적, 그리고 정서적인 그런 장벽도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외교부 교육 갈 때 입었던 제가 가장 아끼는 정장을 입고 갔는데 중요한 날에 갔는데 기구 측에서는 제가 너무 짧게 입고 왔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위에는 드러내도 아래는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이게 아주 작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게 꽤 컸고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작게부터 크게 많은 이제 이견이 있었지만 늘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소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또 동화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턴 생활을 하는데 행정적 절차나 비자 문제, 거주 문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고 체류에서 그렇게 어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구 측도 그렇고 외교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외 공간, 그 주 파라과이 한국 대사관이나 각각 국가의 대사관에서 트라이앵글러다가 물심양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플 때도 댕기열이 아니냐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기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파라과이 대사관의 서기관님도 그러셨고 완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서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준비해야 될 것은 그냥 언어적 실력을 기본으로 중남미 관련 지식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쌓아두시고 또 늘 다가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린 자세를 좀 면접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건지 좀 구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나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좀 청사진을 뚜렷하게 그려놓는 것이 면접이나 이런 지원 과정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오늘 빠르고 속사포 같고 이 짧았던 발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민지 사무관님 그리고 신예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인턴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생생한 기억들, 경험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인턴으로 뽑힐 수 있고 또 뽑히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알짜배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두 분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죠. 네, 저쪽 뒤에 계신 남성분께서 먼저 손 들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서서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17년 상반기 지원을 목표로 대전에서 이 설명회를 듣기 위해 올라왔는데요.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기 선배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전공이 이제 어문학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지역기구에서는 뭐 경제나 뭐 사회랄지 이제 구체적인 말하자면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문학 전공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 이제 두 번째는 간단하게 이제 영어가 지원 과정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뭐 지원서 같은 경우도 영어로 받으시고 영어 점수도 기재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뭐 스페인어야 뭐 단연 제일 중요한 거겠지만 영어는 어느 정도로 요구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저 역시도 통번역을 전공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더더욱 그런 쪽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반대로 또 경제나 이쪽에 전공하시는 분들은 스페인어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또 보려고 하시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걸려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꼭 전공이 경제구나, 내가 무슨 시험 성적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게 그 관심사,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팁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중남미 자원인프라협력센터에서 뉴스레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꾸준히 읽고 그것을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제대로만 대답하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부를 하든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벼락치기로 미리 공부를 한다고 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따로 뭐 시험이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스페인어 질문 하나, 영어 질문 하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등비등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스페인어 정도의 그런 수준을 갖추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벼락치기는 하지 않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의 죄송한데 질문 저-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들. 저 사회자님 죄송한데 저도 답변 아, 네네네, 말씀하시죠. 싶은데요. 네네. 이제 예슬 씨는 다녀온 입장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외교부 측에서 선발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각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지역기구별로 선호 전공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서어서문학이 있다면 충분히 그쪽에서도 그런 사회과학적 지식을 꼭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회과학을 전공했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기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거든요. 뭐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그 지역기구에서 일하면서 뭐 수요곡선, 뭐 공급곡선을 원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기구에 지원을 한다면 그 중남미 지역 에너지에 대한 그런 충분한 관심 정도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영어 수준을 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장을 뭐 다른 스페인어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을 정도. 그리고 실제로 중남미 지역기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스페인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요.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질문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 남성분이 질문하신다고 하시네요.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중남미 지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 비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해외 대학 미국에서 대학을 재학 중인데 이런 경우 이제 F1 비자를 받아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미주 기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F1 비자를 사용해서 CPT나 OPT로 이 기간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F1 비자를 만료하고 다시 이제 취업 비자를 다시 받아서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미국 비자에 대한 지식은 저는 지금 한국외교부 소속이어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주기구 같은 경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턴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인턴 학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자 같은 문제는 미국 OAS랑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신예슬님은 말씀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다른 분도 질문 계시나요? 네,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쪽 여성분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영어 통역학 전공 학생인데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남미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그 속에서도 페루에서 국회에서 교육 포럼에도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관광 영어 통역학이다 보니까 문화 관광이라든지 교육에 관심이 있는데 만약 제가 이 인턴에 지원한다면 자기소개서에 수학 계획서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을 좀 적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수학 계획서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만약에 그 분야에 지원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경로를 이제 적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정확한 정보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 아까 전에 이제 예슬 씨가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목적을 차세대 중남미 전문가 인력 양성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턴을 갔다 온 다음에 이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중남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뭐 팁을 제가 제공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자신이 어떤 단기 5년, 10년 장기적으로 어떤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 비전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남성분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는 백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에 올라데 라틴 아메리카 에너지 기구에 무조건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인턴 기록지를 전부 다 읽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중남미 지역에 지역기구가 워낙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확히 회원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 그리고 뭐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매우 적어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많이 읽어봤는데, 혹시 외교부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인턴 기구에서 저희가 단순히 회원국이 아니라서 인턴의 역할이 어떻게 좀 제한적이라는 거는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지역기구랑 외교부 측에서는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 인턴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6개월간의 인턴이다 보니까 지역기구 측에서 이 인턴에게 줄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제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측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인턴 학생들도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슬 씨도 답변 가능할까요? 저는 뭐 제가 그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제 경험을 빗대어 말하면, 저 인턴 담당자 분께서 제게 너무 많은 일을 주셨었거든요. 나중에 인턴이 다 끝나고 이제는 담당자와 인턴의 입장이 아니라 친구로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좀 더 적극적이고 힘들다 하면서도 자꾸 참여를 하려다 보니까 더 시키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것저것 찾아서 하려고 하고, 또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더 많은 프로젝트를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듯이 기구와 외교부 그런 측면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직접 인턴 파견되는 그 분께서 적극성을 보여주시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맡으실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파견 다녀온 인턴분들께서 다 공감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예슬님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 여성분이 계시는데요. 마이크 넘겨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해결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지민이라고 합니다. 저 백민지 담당자님께 질문 하나 있고 신예슬 파견자님께 질문 하나 있는데 차례대로 드릴게요. 먼저 그 담당자님께 그 필기시험에서 번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스페인어 영어인지 아니면 스페인어 한국어인지 어떤 언어로 이루어진지 궁금하고요. 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파견자님께는 사실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스페인어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 한국인 파견자로서 어떻게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필기시험에서 번역 부분은요, 영한 번역, 한영 번역, 그리고 스페인어랑 포르투갈어 중에서 두 가지 언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서한, 한서 또는 포한, 한포 이렇게 진행이 돼요.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성적인 거여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역기구 인턴 중남미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언어 능력, 그 수준에 걸맞은 번역 시험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예슬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이 시험을 합격을 하시면 가서 인턴 생활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서 여러 통역, 번역 업무를 또 맡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OA랑 한국 사이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번역이 없거나 사소하게는 국장님과 어떤 길이라는 그런 교육청과의 메일 업무에 있어서도 제가 없으면은 이해가 조금 힘들 때가, 물론 영어를 사용하시지만 그럴 때 꼭 제가 번역을 하길 원하셨거든요. 그렇게 작은 업무부터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디가 방문했을 때 통역 업무를 한다던가, 거기서 가장 큰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언어 외적인 부분에서 서류를 정리한다던가, 아까 수혜자 목록을 정리하던가, 그런 부분에서 요구하는 언어 실력은 외교부의 시험을 통과하면 전혀
네,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저쪽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쪽에서 궁금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죠. 네, 저기 끝에 여성분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저도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스페인어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서류 전형에서 스페인어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신예슬 씨께서도 이게 첫 번째 인턴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아직까지 인턴 경험이 없는데 그럼 이력서에는 어떠한 경력을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서류 전형 지원할 때 스페인어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실 수 있듯이 이게 하한선이 있진 않아요. 몇 점 이상의 점수가 되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좀 합격을 하는데도 이게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성적 점수를 내더라도 어차피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시험에서 이 친구가 스페인어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몇 점 이상의 그 점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지원 당시에 일하는 경력이 없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자기소개서에 좀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왜 가고 싶은지 어떤 이제 사람으로 되고 싶은지 거기에 좀 힘을 실었고요. 그거 말고는 여러 가지 그냥 통번역 업무나 제가 다른 쪽에서 일한 거는 다 적어 놨고요. 그렇다고 아예 텅텅 비게 할 수는 없어서 그게 1차가 합격될까 안 될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합격되고 나서는 어차피 번역 서한 한서, 영한 한서, 영한 한영 그 번역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언어 능력은 거기서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필기시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기시험에 은근히 많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역량을 보여주시면 경력 한두 칸 조금 적은 걸로 아예 지원이 불가한 것 같진 않습니다. 예.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자, 지금 또 손을 번쩍 들고 계시는데요. 네, 저쪽 끝에 계신 여성분한테 마이크 넘겨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재학 중인 이수아라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역기구에 인턴을 지망할 때 혹시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이나 아니면은 몇 년 살다 온 학생에 의해서 좀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그거를 진짜 실질적으로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남미 국가 관련해서 필기시험을 볼 때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보통 외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분야에서 집중된 문제인지가 궁금하고 세 번째는 A국, B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교환학생이나 해외 체류 경험에 있어서 어드밴티지가 있느냐였는데요. 여기에 딱히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고요.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스페인어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시험 점수가 없다. 이럴 때 이제 자기소개서에 그 부분을 적어주면 이 친구는 1년 정도 해외 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도의 스페인어는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지침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필기시험 같은 경우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아까 A국, B국 문제도 그냥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A국, B국은 제가 어디가 A국, 어디가 B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B국은 아마 코스타리카였을 것 같고 A국은 니카라과였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 네, 저기 여성분한테 마이크 넘길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을 배우고 있는 김아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우선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설명회인데 인턴 이후에 혹시 장기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심예슬 씨께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보고 싶은데 대학원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한테 물어봐 주신 게 인턴 이후에 국제기구로 진출한 분이 계셨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인턴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사실 국제기구 진출로 연결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 이런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다른 분야로, 그 관련 분야로 지원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아직 통계는 안 내봤지만 실제로 이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에클락의 컨설턴트로 근무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신예슬님이 할 말씀 있으신 거죠? 네, 저는 처음 지원했을 때부터 돌아가게 되어 있는 운명이었는데 이제 1년을 다니고 휴학을 해서 이제 인턴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시 2년 차로 들어가서 총 2년 과정이라서 지금 졸업반에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인턴을 했을 때 뭐 인턴님 불만족이라던가 인턴 후에 그게 아니라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통번역사를, 개인적인 얘기지만 통번역사를 생각을 하다가 통대에서 공부하면서 중남미 부분에 관심이 갖게 되었고 이제 인턴을 통해서 조금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쪽 부문에서 경험하고 싶기도 해서 지원을 한 게 된 겁니다. 네. 네, 신예슬님의 동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분들. 네,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요. 혹시 저쪽 끝에 계시나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도, 네, 이쪽 남성분한테 다시 한번 마이크 넘겨볼게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에서 공부했던 최왕우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서류 전형에서 자격 요건에 대학교 3학년, 4학년 아니면 대학원생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때문에 졸업을 하고 다녀와야 됐어서 관심이 있지만 자격 요건이 혹시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격 요건에서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하반기 인턴 같은 경우 5월 13일이 접수 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5월 13일 기준으로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리고 대학원생이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백민지 사무관님과 신예슬님의 아주 살아있는 생생한 핵심 정보들 잘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대학교도 좀 어문학과 쪽을 전공해서 외국에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국제기구에 취업을 해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꿈꿨었는데 저는 참 주변에 이제 정보도 없었고 열정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를 알고 신청하고 찾아오신 그런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또 알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알짜배기 정보도 알아갈 수 있지만요. 우리는 중남미란 키워드로 또 한 자리에 뭉치게 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좀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계신 모르는 분한테도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중남미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인턴으로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고 또 미래 설계할 수 있을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K